자취를 하는 동아인들을 위해 자취의 필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청촌장학재단 장학금 및 연구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채용에 대한 맞춤 상담,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식당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학생식당의 운영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특성화 사업인 동아 CK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뉴스입니다. 부족한 기숙사와 편리함 때문에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을 모르거나 권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권리를 김가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학 캠퍼스 앞 골목, 각종 원룸과 오피스텔이 즐비합니다. 부족한 기숙사와 편리함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하는 자취. 그러나 지난 1월에 실시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자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계약 주의사항을 알고 계약하는 학생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원룸을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보증금이나 월세는 부모님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담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돈이 오고 가는 집계약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계약 시에 주의사항을 모르거나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뉴스에서 진행한 세입자 권리의식 실태조사 결과 113명의 학생 중 45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28명은 근저당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학생이 13명,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학생 또한 1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챙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21명, 알지 못했다, 귀찮다는 답변도 각각 16명, 13명이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확인으로 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옮긴 거주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민원 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한 계약 당시와 내용이 다를 때 증명하기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임대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고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는 학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잘 알아야 계약도 불합리한 계약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알고 있어야지만 대학생들에겐 낯선 세입자의 주의사항. 하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동아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다우뉴스 김가빈입니다. 후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약 18억 원을 수여해온 우리 대학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촌장학재단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장학금 및 연구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윤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승학캠퍼스 청촌홀에서 제19회 청촌장학금 및 연구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청촌장학재단은 재학생 72명, 우리 대학 교수 12명과 외부 교수 5명에게 총 1억 9,5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청촌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 우리 대학 장학팀에게 선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장학팀은 단과대학별로 학점 3.5 이상, 타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청촌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아까 단상위에 또 대표자로 올라가가지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번 장학금 받은 걸 계기로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연구비 수여자는 제출한 신청서와 논문을 청촌논총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에 선발됩니다. 여기서 선정된 논문은 청촌 논총 체계 실려 전국 각 대학부터 국회, 청와대까지 배부됩니다. 신청에 경쟁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수상자로 되었으니까 기분이 꽤 좋습니다. 이건 결국 연구는 교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필요한 곳에 연구비를 사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학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인 청촌장학재단은 1995년 동아대 건축토목학과를 졸업한 동아타이어그룹 김만수 회장이 설립했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 대학은 김만수 회장에 대한 감사 표시로 흉상을 제작해 대학 본부 2층에 전시했으며 현재까지 장학금과 연구비 총 지급액은 18억 3,200만 원으로 855명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촌 장학생이 선발되어 선배의 배품을 또 다른 모교 사랑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 드디어 우리 대학 2015학년도 학생회가 모두 꾸려졌습니다. 보궐선거 현장에 김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우리 대학 일부 학생 자치단체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생명자원과학대학, 건강과학대학, 국제학부에서 각각 시행됐습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후보 지지 논란으로 선거가 파행된 바 있고, 건강과학대학은 올해 신설되어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또한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미뤄지면서 보궐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유일하게 경선으로 진행된 생자대 보궐선거에서는 공감 100도시 선본이 517표 중 271표를 얻어 52%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생자대 보궐선거는 86%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선거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에 이런 선거가 더 뜻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명대 학우들의 힘으로 당선이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앞으로도 생명대 학우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건강과학대학에서는 사랑인 건강선본이 90%의 지지율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건강과학대학은 전체 유권자의 96%가 투표에 참석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으로 승격된 국제학부에서는 90%의 지지율로 NOP 선본이 당선됐습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한 발 먼저 뛰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는 학생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상 다운뉴스 김가빈입니다. 우리 대학 취업지원실은 독보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어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2층과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지하 1층에 위치한 취업지원실. 이곳에서는 동아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부민캠퍼스 김관은행홀에서는 IBK 기업은행 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은행의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그리고 1박 2일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인사 담당자 이동규 과장은 서류심사에서 금융 자격증 및 어학 성적은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채용 설명회에서는 IBK 기업은행에 입사한 우리 대학 선배들이 찾아와 학우들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취업이 좀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이 정말 어렵고 쉽게 잘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미끄러지고 좀 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모든 시행착오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진부하고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선배들과 함께하는 그룹 채용 상담을 하며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입사한 선배님들을 가까이서 보고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참석을 해보니까 이제 입사 선배님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뭐 활동이라든지 기업은행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16일부터 20일까지 부민캠퍼스 취업지원실 스터디룸에서
삼성생명 채용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찾아가는 상담회로 먼저 입사한 동아대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상담카드 이력을 바탕으로 1대1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4학년이 되어서야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하는 것, 급급한 것만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펙에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리부터 고민을 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면 스펙의 방향성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지원실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제6기 동아대 프론티어즈를 모집했습니다. 동아대 프론티어즈는 중견기업 취업을 위한 취업 동아리로 재학생만 가입 가능한 리더스 동아리에 비해 졸업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스터디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프론티어즈라든지 리더스 클럽 같은 취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회 진출한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익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스펙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후배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교가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취업 상담은 각 분야에 먼저 취업한 선배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기 힘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잘 얻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 동아인의 복지를 위한 학생식당. 그러나 다운뉴스의 설문 결과 대부분의 동아인들이 불만족한다고 답했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밑에 파는 것보다 솔직히 가격도 한 적게 차이 나는데 맛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지 솔직히 맛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용은 약간 부실한 것 같고 메뉴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냥 적당하게 먹기는 그냥 괜찮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난해 9월부터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부속기관인 복지시설관리부에서 운영하던 학생식당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생협은 교내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이 출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협이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협은 학교와 독립된 사업체로 학교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임대료 없이 학내 공간을 사용합니다. 부민 캠퍼스 종합강의동 학생식당과 일반 음식점을 제외한 학생식당과 매점, 그리고 카페가 현재 생협을 통해 운영됩니다. 저희 다우미디어 센터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생협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승하 캠퍼스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학생식당을 대상으로 277명에게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맛, 가격, 위생상태 등 6가지의 세부 항목을 정해 생협의 운영 전과 후를 비교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만족 비율은 높았습니다. 보면은 그 식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그걸 반영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계속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식당 쪽은 좀 적자를 감안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생협은 현재 검증받은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지만 3,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식단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맛 향상을 위한 가격 인상 문항에 60%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 예산 지원을 문의했지만 학교는 독립사업체인 생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저희 교비회계와 생협회계는 별도 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볼 때 이렇게 생협에
예산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고요. 이 법적인 이런 제약 조건을 뭐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학 재정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또 학생 정원이 감축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복지를 늘린다면은 기존에 있던 어느 복지를 포기하거나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협은 현재 학생 식당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메뉴 개발, 서비스 개선 등 학생 식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생협 측의 노력이 전해질 때 동아인들의 발걸음이 학생 식당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학. 지난주에는 동아 CK의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혜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승하캠퍼스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 특성화 사업 동아 CK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호창 총장과 박홍준 기획처장,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4개 사업단의 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동아 CK의 CK는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의 약자로 창조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대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에 맞게 동아 CK 사업단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좀 더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동아 CK 사업단은 크게 국가지정 사업인 CK1과 우리 대학 자체에서 진행하는 동아 CK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가지정 CK1에 우리 대학의 4개의 사업단이 확정되었고 올해는 12개의 사업단이 동아 CK로 선발돼 총 16개의 사업단이 동아 CK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CK1에 선정된 4개의 사업단은 5년간 약 19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우리 대학의 특성화 사업인 동아 CK는 올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호창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 출범식은 사업단 선정 경과와 향후 계획 설명, 특성화 사업단 선정증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일에 보다 좋은 성과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아 CK의 출범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우리 대학. 우리 대학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다운뉴스 김예입니다.